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확률을 뚫고 강호 포르투갈을 제압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암울한 뉴스만 전해지는 요즘 한 줄기 담비 같은 소식으로 오랜만에 국민들께서 큰 환호성을 지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스포츠를 정치에 결부시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있었던 여러 세계대회를 돌이켜보면 그간 스포츠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도쿄올림픽에선 금메달 6개에 머무르며 종합메달 순위 16위를 기록했죠. 양궁, 사격, 유도, 태권도, 핸드볼 등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잘하던 종목들에서까지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예선전에 탈락했었는데 특히나 이때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이 선수 라카룸까지 쫓아가 언론사들을 대동해놓고 생쇼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해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종합메달 순위 7위로 나름의 선전을 거두었지만 여기에 북한을 심하게 끌어들여 스포츠 축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오염된 동계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훗날 밝혀진 얘기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간 만남을 권유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를 고의로 피했다고 하죠. 어쨌든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나라 스포츠는 거의 암흑기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듯한데 그렇다면 실제 월드컵 성적과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요? 정치권에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대표팀이 선전하면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스포츠 이벤트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국민들 사이에 긍정적인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뽕 효과가 발생해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실제 임기 초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집권 3개월 차에 16.9%라는 지지율 저점을 찍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지지율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종합 7위를 차지한 2008년 올림픽 기간 이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3.1%에서 35.2%로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 밖에도 4년 전 한국에서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이때는 문재인의 평화쇼가 먹혀들던 시기였죠. 평창올림픽 개최 직전 마지막 조사에서 지지율 60%대를 기록한 문재인은 그 이후 꾸준히 70%대 지지율을 기록한 끝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사상 최대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대표팀이 선전하면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할까요? 오늘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38.9%를 기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40%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간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였다고 하니 월드컵 16강 진출에 따른 민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을 했다는 것인데 이 리얼미터 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숫자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떠한 큰 흐름은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민노총과의 전면전을 꼽는 전문가들이 상당수입니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을 펼치는 것을 두고 보수파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중도층 심지어 좌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도 민노총에 대한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실제 좌파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민노총의 무분별한 정치 파업으로 민주당 지지율에 타격이 된다는 취지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노총에 대한 반감이 큰 청년층들의 민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동자로서의 권익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에 젊은 층들이 호응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타협 없는 원칙론이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해 보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충수를 들 수 있습니다. 12월 5일인 오늘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통상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으면 기자회견을 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 기자회견을 가지면 기자들이 대장동 사태 등 각종 의혹과 최측근들의 구속 등에 대한 질문만 퍼부을 게 뻔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포기한 모양새입니다. 제처럼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재명은 불과 100일 전 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죠. 최고위원 자리도 친문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친명계가 싹쓸이했고, 이로써 이재명의 민주당 시대가 활짝 열리는 듯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후속 당직 인사를 통해 친명계를 전면 배치하는 등 이재명의 민주당화에 박차를 가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정조준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독설과 함께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남욱 변호사도 입을 열면서 상황은 정말 급변했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권에게 이태원 사고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은 이태원이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다, 대장동은 대장동이다 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이 기간 좌파단체와 좌파선동 매체가 이태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가 됐고, 그 이전 사망자 명단 공개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잇따라 구속 수감되면서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이 다 떨어져 나갔고요. 영장 전담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으나 합의부 법원도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의겸, 장경태 등 친명계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김건희 여사 조명 촬영 의혹 등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입지는 더욱 좁혀지게 됐습니다. 지역의 이재명을 향한 반대 세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낙연계 좌장 서른 의원은 나 같으면 대표직 사퇴한다며 이재명에게 사퇴를 공개 압박했고, 박영선 전 의원은 민주당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연말 연초께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재명의 당내 입지는 더욱 쪼그라들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검찰이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서훈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문재인까지 겨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다시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던 상당수의 분들 중엔 제발 문재인 정권 때의 비정상을 정상화해달라, 또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염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양심상 이재명은 절대 못 찍겠다,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심정으로 한 표를 행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분탕질, 그리고 민주당의 도가 넘는 선전선동 등으로 임기 초반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은 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어떤 원칙론이 여러 군데서 발휘가 되면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찍었던 수많은 유권자들의 염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이재명의 턱 밑까지 따라온 사정당국의 수사라고 보고요. 이건 곧 민주당의 최대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